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강남점 주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겠죠. 자율신경계는 글자 그대로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령 팔을 뻗거나 목을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경을 체성신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율신경은 심장이 뛰거나 소화를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배뇨를 하거나 이렇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신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장 빨리 뛰어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없듯이 말이죠. 이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우리 몸에서 차량 악셀레이터처럼 역할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흥분시키고 활동을 하게 만드는 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차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입니다. 안정을 시키고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신경을 말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은 이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이 언밸런스가 생겨서 지나치게 빨리 가속이 되거나 지나치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움직이도록 하는 문제를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서는 교감신경이 문제가 될 때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흥분을 유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격렬한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리 맑아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전신에 땀이 나잖아요. 이와 같이 정상적일 때는 교감신경은 두뇌를 각성하게 하고 심장을 적당히 빨리 뛰고 혈압을 높이고 호흡을 빨리 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게 하고 간에서 에너지 생산을 도와서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흥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신경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발이 됩니다. 두뇌가 지나치게 각성돼서 불면이 생기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둔거림이 심하게 발생하고 호흡이 거칠어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에너지 생산이 과도해져서 발열이 심하게 나거나 홍조가 생기거나 떨림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안정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거나 나른해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부교감신경의 역할인데 이 신경이 과도해지는 경우에는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대소변이 너무 잦게 나타나거나 몸이 붓거나 굉장히 피곤한 양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시속 역할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는 요인에는 크게 정서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아주 장기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상적으로 재밌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 진료실에 오면 본인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뇌의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두뇌는 스트레스 받으면 신체적 반응을 해야 될지 정서적 반응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매사에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는 쪽으로 이 정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변형계라는 곳에서 자율신경으로 신호를 내려보내서 신체적인 흥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인지는 되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특히나 교감신경이 문제가 돼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떨림, 두근거림, 호흡곤란, 홍조 이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인 요인인데요. 화학적인 물질들이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흥분시켜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CATS라고 부릅니다. CATS라고. 카페인, 알코올, 토바코, 담배, 설탕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 네 가지가 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걸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인은 주로 단기 작용을 합니다.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 금방 흥분이 되잖아요. 보통 유지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보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유지되는 게 반복이 돼서 커피를 과도하게 많이 마실 경우에는 신경이 계속 흥분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은 에탄올인데 에탄올이 이제 술을 마시고
마시고 나면 물과 아세트산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돼서 나가게 되는데 중간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일반적으로 신경을 흥분시켜서 우리가 보통 술 마시고 난 다음 숙취가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아세트알데히드가 과도하게 누적이 돼서 신경 자극 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술을 반복적으로 많이 마실 경우에는 에탄올의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해서 누적되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일어나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담배나 설탕 같은 것들도 장기간 노출해서는 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문제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 술, 담배, 설탕 등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자율신경 움직임을 음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음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율신경 조절 의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이처럼 자율신경 실조증은 한의학에서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약이나 침치료나 추나치료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고요. 한약은 두뇌에 작용을 해서 자율신경 조절을 하는 것들에 영향을 주고, 침이나 추나치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절의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 반응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